네, 미 연합군의 시리아 공격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망설이는 듯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한때 트럼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철원 기자 리포트에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는데 화학무기 사용한 날이 7일입니다. 네. 7일인데 이틀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겠다 네.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놨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 그 다음 11일에는 스마트한 폭탄이 날아갈 것이다. 준비하라 예. 해서 거의 이제 폭격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다음 날에는 또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국방장관 매티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의 확전에 대한 가능성 그것에 대한 우려 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 그 이전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와 그 인근에 그 이제 미군이 있거든요. 2,000명이 있습니다. 예. 그 시리아에 파견한 미군을 이제 철수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철수시키겠다 이런 또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막 이제 혼재된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공습을 안 하나 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가 결국 이제 공습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네. 이번 시리아 공습에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것은 뭐 명확합니다. 이 인도주의 범죄라는 반인도주의 범죄라는 것이죠. 화학무기 사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분명히 경고를 해야만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잘못을 한 이제 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세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지도자들의 강인한 의지의 이제 표현이 이번 공습이 되겠는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 이제 시리아 쪽과 시리아를 도와주는 러시아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이 한 것이 아니다. 화학무기 사용을 한 적이 없다. 네. 화학무기 사용을 한 것은 오히려 반군 쪽이다라고 하면서 진상조사가 되지 않았는데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는데 함부로 재단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법 위반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 쪽이나 영국 쪽, 프랑스 이제 최고 지도자들은 증거가 있다. 이제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지난해 4월에도 미국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발사한 적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때와 비교했을 때 수위는 어느 정도로 보일까요? 아직 좀 지켜봐야 됩니다. 공격이 끝난 지 지금 이제 한 4시간, 공격이 시작돼 상황이 전개된 지가 한 4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 아직 약간 좀 더 고강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또 강도가 약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에는 공군기지, 시리아의 공군기지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공군기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한 3군데 이상을 공격했습니다. 네. 화학무기 연구소, 그 다음에 화학무기 살인가스 저장소, 그리고 군사시설 최소한 3군데 이상을 공격을 했고 영국과 프랑스의 전폭기들이 다목적 전폭기들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규모라면은 59발 미사일을 사용했던 지난해 1년 전보다는 좀 강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4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 상황이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시리아의 반격이라고 하는 것도 13발 미국 미사일 13발을 요격했다 또는 20발을 이제 요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반응이라면은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좀 작은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미사일이 몇 기가 투입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전폭기나 전투기들이 어느 정도 동원이 됐는지, 그 다음에 목표물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고강도도 아니다 말할 수는 없는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타겟
것을 봐서는 조금 더 지난해보다는 조금 고강도인 것 같고 미국 스스로 고강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시리아 편을 들어온 러시아가 미국이 공격하면 반격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물론이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뭐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서는 뭐 당연히 미국하고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적대 관계에 있는 미국이 이제 자기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인도주의 범죄 때문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사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격을 해야만 합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가 또 도와주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반격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또 문제는 이제 미국이 매티스 장관이 아까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이제 전황에 대해서 일부 말을 하면서 이번은 일회성 공격이다. 네. 그리고 확전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신경을 썼다라고 또 조지 던포드 합참의장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공격을 하면서도 확전을 하지 않겠다. 과도한 공격을 삼지 않아서 반격을 유도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냥 응징하는 자체 의미를 두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이러한 메시지를 받고도 시리아와 러시아가 반격을 했을 때 불리한 점이 또 있습니다. 예. 차라리 한번 맞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그냥 반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격을 받고도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은 뭐 일주일 있다 또 공격을 해오겠지. 네. 그렇다면은 곤란하다. 반격을 해서 다시는 공격하지 않게 혼을 내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영국, 프랑스가 다 같이 사전에 굉장히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율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만에 공격을 했거든요. 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조율이 많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티스 장관이 원샷 공격이다. 원 나이트 오퍼레이션이다. 네. 하룻밤만 이루어지는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시리아나 러시아 쪽은 말로다가 굉장한 반발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반격은 좀 누그러뜨려서 이번 한 번으로 상황이 종료가 되는 쪽을 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보는데 예. 아직까지는 또 반격에 대한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확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군사 공격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확전 우려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싶은데요. 이게 러시아가 사실 이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게 2011년입니다. 2011년 3월부터 그때 아랍의 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리아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네. 뭐 리비아든 이집트든 다 같이 이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어요. 예. 시리아도 똑같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민주화를 하던 쪽이 이기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압을 당해서 정리가 됐는데 시리아는 그게 그렇게 안 됐습니다. 완전히 제압도 안 당하고 완전히 뒤집어 엎지도 못하고 이제 반군이 생기면서 정부군하고 이제 전투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2012년에 들어가서는 전면전이 벌어집니다. 시리아 정부군하고 시리아 반군, 그 당시에 유명한 자유시리아군이라고 하는 이제 반군이죠. 네. 정부군과 반군이 이제 전면적인 전투를 하는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내전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2013년에는 또 난데없이 반군 쪽에서 IS, 이슬람 국가가 생겼어요. 이것은 또 반군의 주력하고 또 다른 또 세력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세 개의 세력이 그냥 엉망진창이 돼서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시리아 정부군을 뭐 이란하고 러시아는 정부군을 도와주고 또 IS 이쪽은 또 사우디 쪽에서 또 간접적으로 봐주고 예. 또 반군의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쪽이 봐주고 이제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전통적인 수니 국가는 또 정통적인 반군을 도와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2015년에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개입을 합니다.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무게추가 시리아 정부군 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그다음에 반군 중에 IS 세력 중에서 정부군이 커지고 반군은 보통이고 IS 쪽이 현저하게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네.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그런 국면 속에서 러시아가 이제 계속해서 시리아를 후원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란이 또 거기에 어느 정도 후원하고
이런 국면 속에서 지금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예, 이번 공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영, 불 연합군이 감행을 했고요. 독일, 이탈리아는 후방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네. 시리아 공격에 있어서 서방에서도 좀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전통적으로 좀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제 유럽은 나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의 편을 이제 자주 들죠. 네. 그 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고, 또 프랑스도 인도주의 범죄에 관한 한 우리도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아주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가진 아주 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제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네. 국제사회에서 리더의 역할, 지도 국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미국의 군사 행동에 가입을 합니다.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도 역시 이제 서방 국가로서 미국에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주는데, 문제가 이제 독일의 경우는 과거 전범 국가였다라고 하는 딱지가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만큼 군사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래서 냉전 이후에 독일과 이탈리아, 영국과 프랑스, 인도주의 범죄에 대해서 다 같이 분노하지만 군사 행동에 있어서 한 등급이 나눠지는 거죠. 네. 영국과 프랑스는 좀 더 자유롭고 독일과 이탈리아 쪽은 좀 더 부자연스럽고, 다만 이제 참가하는 어떤 그 도수는 좀 다르지만 예. 뭐 같은 편이긴 하죠.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독일과 이탈리아가 예전처럼 후방 지원을 하는 한 등급 낮은 지원 형태를 보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리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의 주장입니다. 네. 증거가 있다 얘기하지만 그 증거가 있다라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국제기구는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국제기구는 뭐냐? 대체적으로 화학무기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예. 그 화학무기 금지 국제기구가 조사단을 보내서 현지에 가서 샘플을 채취하고 환자들의 상황을 보고, 그것을 또한 실험실에 조사를 해보고 이번에 사용된 화학무기는 이거다. 이것은 누가 그동안 연구를 해보면 누가 제조를 했고 누가 사용했는 것 추정이 된다. 그러므로 누구다라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네. 3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3주 정도. 네, 지금 일주일 지났잖아요. 예. 지금 현장 조사 시작도 안 했습니다. 7일 날 공격이 됐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 지 14일이니까 딱 일주일이 됐어요. 예. 아직 현장 조사 안 했습니다. 현장 조사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시리아는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립기구는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예. 명분이 딸립니다. 명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정보원을 동원을 해서 자기네 국가의 정보기구가 확신했다면 그걸 믿고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가 막 어쩌면 자기 국가가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의 나라에 일에 개입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에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독일과 이탈리아는 조금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번 시리아 공격이 북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먼 나라인 시리아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리아는 사실은 북한과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을 하는, 과거에 많은 협력을 해왔던 나라고, 네. 또 이란과 더불어서 중동에서 북한과의 이제 교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뭔가 연루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네. 그런 게 있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북한하고 시리아하고 분명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한 사실은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물론 북한과 시리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의 기술과 북한의 인력이 시리아에 가서 핵 그 공장을 건설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나중에 보고서에 다 보면 북한 쪽에서 온 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알려진 지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핵과 관련해서는 시리아하고 협력한 게 사실인데, 화학무기 쪽에서도 분명히 협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나온 증거가 아니고 현재 증거도 없고 그런 추측이 있는 거고, 이런 추측은 오래됐습니다. 네. 이런 것을 알고 북한과 미국이 현재 대화를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장 최근에 뭐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네.
북미 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리아 화학 무기가 북한에서 갔을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예. 하죠. 아무래도 북한은 남북 관계 속에서 냉전 구도 속에서 화학 무기, 뭐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위험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상대를 이제 북한은 아무래도 미국과 전쟁을 한다. 이런 이제 가정을 하면서 군사력을 확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워낙에 큰 나라다 보니까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군사력을 하다 보니까 핵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미사일도 만들어야 되고 생화학 무기도 만들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정보 당국, 군 당국에서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생화학 무기 쪽에서 그렇고요. 핵무기는 뭐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거고 미사일도 만들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생화학 무기도 우리 이제 북한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보 당국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틀림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 군 당국의 이제 판단이고 그것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많이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리아와 과거에 협력을 많이 한 게 틀림없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 무기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데 다만 명확한 증거가 제시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상황 속에서 공격이 감행이 됐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새로운 변수 이런 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대화를 한 것은 과거 북한과 이란, 과거 북한과 시리아의 여러 가지 협력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시리아와의 협력 관계가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가 시작이 됐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를 미룬다거나 뒤틀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별다른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골칫거리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네.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전 세계 불량 국가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이란, 시리아, 북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북한 문제를 혹시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예. 가장 큰 문제인 비핵화. 북한은 이제 이란이나 시리아보다도 훨씬 큰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왜냐하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간주가 돼 있고 미사일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걸로 간주가 돼 있습니다. 이란하고 시리아는 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문제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한참 군사적 위협이 높은 북한 문제를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상황 아닙니까? 예. 미국으로 봐서는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비핵화 문제 이루어진다면 골칫거리 하나가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 문제와 시리아에 좀 더 전념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그쪽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북한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깨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북한과 이란, 북한과 시리아의 협력 관계가 새롭게 밝혀졌다. 그리고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불거진다. 예.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그런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에 미사일을 날리는 트럼프를 본 김정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뭐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지도자들이 중동이라든가 뭐 쿠바라든가 전 세계에 이제 소위 미국이 불량 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에서 어떻게 하는지 다 봤습니다. 네. 이제 이라크의 이제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봤고 리비아의 가다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번 시리아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새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 정확히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해서 공습한 적도 있습니다. 59발 토마호크를 쏘았고 그것을 촬영을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보여주면서 위협을 했죠. 네. 그것을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봤을 텐데 저는 김정일 국무위원장이 이번 일로 인해서 겁을 더 먹거나 뭐 공포감을 더 느끼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생각 외로
좀 더 신중한 모습이 약간 특이하게 보였을 수는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죠. 1년 전에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 공격을 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예. 그때 수천 명이 죽었고 그래서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 만에 공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와의 긴밀한 조율을 거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은 대외 정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무조건 감정에 치우쳐서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벌써 1년 만에 나름대로 국제사회에 이제 상상이 가능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제일 걱정거리가 북미 정상을 회담해가지고 비핵화도 합의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공격을 하면 어떡하느냐. 네. 이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국과의 대화를 하는데 이제 꺼린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신중해졌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역시 미국은 아무 때나 미사일을 날리는 군사국가다.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만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대화를 해서 약속을 하면 네. 미국과도 대화가 되겠다. 어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북한을 얘기할 때 북한이 호전적이고 도발을 하고 언제나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언제나 약속을 어겼고 미국은 언제나 우리를 때렸고 네. 미국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없고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어떻게 보면은 신중함, 어떻게 보면은 왔다 갔다 하는 좌충우돌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대화가 의미가 있다. 네. 이번에 한번 제대로 대화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을 해도 다음 날 미사일 공격을 받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 어허.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는 쪽으로 저는 좀 긍정적인 해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왔고요. 결국 군사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관련 소식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